갑법인과 을법인이 1억 원. 갑법인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전주시, 을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군산시. 이 갑이 원고가 돼서 을을 상대로 양쪽 다 회사인데 1억 원을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다. 보통은 이제 피고 보통 재판적 소재지인 을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군산시, 즉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다라고 이제 이 사안이 좀 이따 주어질 거예요. 갑은 을과 종전에 갑 자신의 이 사건 특허 발명에 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이용하여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수량 1개당 200원의 경상 기술료를 갑에게 1년에 2차례 지급하여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자기네가 이용해서 생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지금 서로 주장을 하니까 서로 주장의 전제로 이 사건에서 특허 발명의 실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전제되고 있는 거다 라고 지금 사안을 주어졌죠. 금전적으로는 1억 원을 구하는 사건인데 그 전제는 경상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 그 전제는 특허 발명을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싸움이, 즉 특허 발명의 실시 또는 침해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억 원 구하는 사건의 금전 지급의 바탕에는 특허 발명의 실시 또는 침해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안에서 이 사건이 일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기하였는데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이 되었고, 패소한 원고 입장에서 항소를 하면서 전주지방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단 문제는 첫 번째 거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게 민사소송법 24조의 특허 관련해서 24조를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조문상의 표현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한 소.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만약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면 이 전속관할로서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그러니까 일반재판적이나 특별재판적, 즉 이 사건에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또는 전주지방법원 제8조의 의무이행지법원, 이런데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낼 수 있지만 이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면 그러한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즉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라든지 전주지방법원의 고등법원, 즉 광주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즉 광주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시 말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아니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지로서 원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전주지방법원도 아니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즉 광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물론 이제 그 24조 3항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전속 관할에 있어서 잘못 낸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허권의 침해 소송, 이건 아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 범주에 속한다라면 24조 2항에 따라야 된다라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을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 있어서 단독 사건에 해당하는 사물관할이, 그러면 항소심은 전주지방법원이라는 것이죠. 만약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게 사물관할이 합의부 사건이면 광주 고등법원의 항소심 법원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전주지방법원에는 광주 고등법원의 원해재판부가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되는데, 지금 질문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특허 관련해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항소심은 이제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와 달리 특허법원이 항소심 법원이 된다. 이런 등등. 한편 24조의 사망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면 서울의 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 24조 2항 사망과 관련돼서 이 사건도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보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보도록 하죠. 갑과 을이 1억 원 금전 청구를 했어요. 금전 청구를 하니까 민사사건으로서 대부분 금전 청구면 대여금 청구라든지 매매대금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이리저리 이리하다라는 지금 내용으로 내가 주었어요. 그래서 이건 특허권 자체의 침해에 대한 1억 원 청구는 아니지만 특허의 어떤 전제가 돼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쭉 지금 사례를 준 게 이제 실감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관할 같은 문제도 이 특허 유론 관련된 관할 문제를 내야 되는데 실제 기출 문제 안 나오더라고. 나는 연습 문제 책 같은 걸 제 거 보면 저는 이북으로도 다 돼 있어요. 이북은 무료는 아니고 다 돼 있는데 전자책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PDF 파일이 아니라 E4 파일로 다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다 있는데, 하여튼 관할을 물어보더라도 실전적인 걸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저한테는 이제 하나의 여러분한테 테스트할 때 이렇게 주목해서 하는 거예요. 이 경우도 하여튼 특허권 자체의 실시나 침해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전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 가끔가다 금전적인 청구인데 바탕에는 특허가 깔려 있는 거예요. 특허 자체 침해가 아닌데. 뭐냐면 뭐죠? 이게 직무 발명 때문에 학교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공계 교수님 등이라든지 그 직무 발명으로 들어간 것에서 배당을 잘 안 주니까. 그런 경우 등도 특허가 베이스가 된 금전적인 청구라 해서 언뜻 보면 일반 금전적인 청구다라고 하거나 무슨 계약상의 어떤 채무불이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상정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는 법전에는 이 관할 부여에 관한 뭐 이런 법까지 안 줄지 몰라서 지금 준 거예요. 실제 안 주죠. 민사소송법까지만 주고 있죠. 민사소송법 관련해서. 하여튼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이 사건 소를 을의 보통재판, 보통재판적이라고 드립다 이제 공부하잖아요. 조문도 아이고 2조부터 나오는데, 하여튼 보통재판적으로서, 보통재판적은 보통이라는 의미는 소송에서 모든 어떤 경우이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보통은 어떤 경우이든, 어떤 경우이든 누구 입장으로 내라? 토지관할에서 피고 입장으로, 피고 보통재판적이 그 모든 사건의 보통의 의미에서 재판적을, 여러분 요새는 안 쓰지만 호적, 뭐 학적 이럴 때 적이에요. 적. 재판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연인일 때는 주소에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법인일 때는 사무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정리하고 다시 와봐요. 보통 재판정이 있는 곳의 법원인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속에 군산지원, 지방법원하고 지원은 규모가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을 회사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군산시에 두고 있으니까 군산시는 시고 군산 출신이면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군산시는 지방법원급은 아니고 지원급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떨어져서 나가면 시군법원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예를 들어 전주지방법원 뭐 정읍 정도는 시군법원 아닐까 모르겠네요. 정확히 하여튼 군산 지원의 관할에 속하는가. 일반적인 금전 청구는 2조 등에 의해서 틀린 법원에 낸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지식재산권의 침해 소송이라고 딱 나왔으면 뭐 너무나 뚜렷한데 요거는 뭐예요? 에 관한 정도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헷갈려 해요. 그냥 단순히 보면 1억 원, 뭐 1,000만 원 청구네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제가 깔려 있는 이런 특허 관련이 깔려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럼 이 법원에 내면 안 되고 전속관할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24조 2항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24조 2항에서. 여기에 전주지방법원이고 만약 채권자가 돈 받는 사람 입장에 되면 여러분이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뭐 의무이행주로서 뭐 해가지고 뭐 또 열심히 하잖아요. 8조 후단인가 해가지고 뭐 추심채무 뭐 가서 받느냐 지참채무냐 뭐 이런 거 하면서 채권자 주소 즉 원고 주소지인 여기서는 원고 회사는 어디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전주니까 전주지방법원에 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낸 게 일반적인 금전적인 청구라면 잘못된 건 아닌데 뭐를 지금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 이제 흐름을 잡았죠. 쭉 지금 보이죠 같이 지식. 근데 또 사실은 좀 더 정교한 답안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직감적으로 가는 거 이전에 지식재산권 자체의 침해의 손해배상이라든지 이게 아니니까 이 판사들도 지금 헷갈린 거예요. 실제 판례 갖고 내가 냈는데 판사도 자주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금전적인 청구 뭐 근데 베이스가 아까 만든 베이스가 특허 뭐 이런 것에 대한 깔려 있는 건데 언뜻 보면 그냥 금전 청구라고 생각하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사실은 뭐 실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논증에 있어서는 그거를 좀 파고들었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냥 직감적으로 뭐 자기가 그냥 공식적으로 특허 사건이네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지금 고도의 기술 조사가 필요해 전문성이 오고. 물론 지식재산권 자체는 일반 판사도 다루기 힘들다 이제 그건데 이거는 그냥 지식재산권 자체는 아니고 깔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잡긴 잡았는데 일반적으로 왜 24조가 설정되어 있느냐 그런 규정을 특별히 마련했느냐의 입장인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파고들었어야죠. 이 사건도 이제 그런 거였다. 그런 부류다라고 들어가야죠. 이해하시겠어요? 잘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관할표를 준 것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잡았겠죠. 왜 괜히 줬겠어요? 상관없으면. 그렇잖아요? 관할표를 준 이상은 그것이 뭔가 지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직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쓰셨네요.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관할 의반이네요. 관할 의반. 전속 관할 의배된 거죠. 일단 한 분 거 더 보죠. HJ 킴. 한자도 쓰시네요. 여기는. 번자 이거 원래 경자로 쓴 거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약자로 써요. 원래는 또. 권력권자 이렇게 쓰는 거가 이제 약자로 쓰는데 아니 뭐 정자 썼다 뭐라 하는 게 보통 이제 쓸 때 우리가 약자로 써요. 만약에 하려면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사안을 먼저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24조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도 일단은 뭐 24조를 직감적으로 잡고 역순으로 어떤 그런 꼴이 되죠. 그렇죠? 흐름상은 그렇잖아요. 이 사안이 지금 24조 2항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흐름상. 관할 의반이다. 됐죠? 사물관할이 문제는 안 되지만 얼마로 청구했어요? 1억 원 청구했으니까 단독 판사죠. 분산지원의 단독 판사.
뭔가 취지까지는 이렇게 쓰는 거가 훈련된 것 같은데요. 24조의 조문의 취지까지는. 하여튼 그 취지 써준 건 좋고, 그 다음에 요거는 24조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건 정도는 잘 논증을 정확히 안 했는데,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논증까지 해주면 제일 좋죠.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질문 봐요. 청구 기각 판결이 실체적으로 들어갔네요. 관할이 이제 뭐 그냥 통용된 거예요.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청구 기각되니까 원고가 항소했겠죠.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은 분산지원에서 단독사건이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전주지방법원으로 가잖아요. 본원항소부. 그렇죠. 본원항소부.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사물관할이 1억 원이 아니고 합의부 관할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일반 사건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합의부에 지금 한 7억짜리 만약 사건인데 항소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1심의 단독 사건은 항소 사건이 본원 항소부로 가요. 즉 전주지방법원이 본원이죠. 분산지원에 대한 본원. 근데 1심이 합의 사건이면 어떻게 돼요? 본원 항소부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가니까 전주서는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이 아니라 광주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죠. 만약. 그러니까 그런 류의 시험 문제는 민사소송법에서의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뭐 그런 류의 문제보다는 이 특허 관련해서 냈는데,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은 관련해서 관할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면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1억 원이니까 사물관할은 특별히 문제 삼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내가 준 게 실제 뭔가 또 다른 쪽으로 번질까 봐 그랬는데, 1심 관할 위반 여부에 따른 항소심 법원으로 전주지방법원 관할 자체는 문제 삼지 말아요. 원래는 지금 뭐예요, 이게? 특허 관련 사건으로 본다면 어디로 갔었어야 돼요? 아까 말한 광주고등법원 일반 사건은 아니고 또는 전주지방법원이 아니고 어디로 갔었어야 돼요? 특허법원으로 갔었어요. 그렇잖아요. 특허 관련 사건으로서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전속해요. 이에 대해서 해설에는 써놨어요. 근데 이제 전주지방법원으로 왔으니까 이거 특허법원으로 갈게 왜 우리가한테 왔느냐는 지금 문제 삼지 마라. 근데 그거는 이제 사이드로 공부하셔야 돼요. 2심은 특허법원으로 가는 거. 그것도 실제에 이 제도가 바뀐 게 2017년 정도에서 바뀌었는데, 그때는 되게 혼선이 있어가지고 법원도 계속 헷갈린 게 많았었는데, 요새 와서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데, 요새도 가끔가다 막 헷갈려야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헷갈린 게 아까 말한 거 특허 침해 소송 자체라면 이제 거의 안 헷갈리는데, 이게 그냥 일반 금전 청구인 듯한데 베이스가 특허 관련이 깔려 있기 때문에 헷갈려서 헷갈리지, 판사가 이제는 아무리 그래도 생으로 오류를 범하지는 않아요, 법원이.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전주지방법원 입장에서 보면 1심 법원의 임의 관할 의배된 거는 항소심에서 다룰 필요 있느냐 없느냐에서 다룰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임의 관할은 어떻게 나누는 정도이지 특정한 법원에서, 전속관할 법원에서 안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전속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속관할 법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전주지방법원이 일단 자기네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 특허법원으로 가야 되는 건데, 특허법원에 갔냐 안 갔느냐는 잊어버리시고, 실제는 전주지방법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실제 사건에서는 특허법원으로 이송했어요. 자기네가 못하겠다. 근데 일단 그것까지 지금 한 게 아니고, 여기 전주지방법원이 어떻게 실제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 삼지 말고, 1심 보니까 이게 특허 관련 사건인데 거기서는 그냥 일반 사건처럼 관할을 인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볼 때 1심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잘못했으니까 1심 판결을 취소시켜야 돼요.